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근처에 이피로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조 참판을 지낸 이대감의 외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재였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에도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반낮으로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누군가가 휘두른 칼을 맞고 피 흘린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피로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를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아, 어찌하여 내게 이러는 것이냐? 앞에 서 있는 것은 피로가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여겼던 친후 김우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피로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네가 사라져줘야겠다. 피로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들려왔고 익숙한 여인 2명이 피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피로의 새 어머니 정씨 부인과 피로의 정혼녀 서연이었습니다. 피로는 정씨 부인과 정혼녀 서연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니 목숨이 참 질기구나. 정씨 부인은 피로를 차갑게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피로는 헛것을 들은 거라 생각했지요.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죽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말입니다. 피로의 정혼녀 서연이 우진에게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피로는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늘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새어머니 정씨 부인과 정혼녀 서연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헛것을 보는 것도 헛것을 듣는 것도 아니었지요. 도련님, 빨리 죽어주시와요. 낭자, 그대가 어떻게 내게? 전 피로 도련님을 한 번도 진심으로 은혜한 적 없습니다. 서연은 피로를 보며 평소처럼 눈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피로는 숨이 턱 막혀왔지요. 피로야, 널 죽이고 내 계획을 실행해야겠구나. 너는 내 계획이 방해만 될 뿐이다.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지. 저는 우진 도련님과 혼인을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피로는 세 사람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문을 위해 개처럼 일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세 사람은 한 통속이 된 것이란 것을요. 또한 자신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가거라, 피로야. 피로는 자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우진을 보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들고 있던 칼로 우진이 휘두른 칼을 막았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비참하게 죽을 순 없다. 피로는 있는 힘껏 우진을 밀어젖히고 혼란을 틈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우진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로는 생살이 찢어진 고통을 느끼며 서둘러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피로는 비틀거리며 뒷산 바위로 숨었습니다.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의식이 흐려져 갔지요. 피로는 바위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피로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신성 같은 모습의 노인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피로를 내려다보았지요. 젊은이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로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지요. 과거로 돌아가 저들에게 복수하고 싶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마. 노인의 말을 끝으로 피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피로는 우진에게 칼을 맞기 1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복수의 기회를 내린 것이었지요. 내가 정녕 과거로 돌아온 것인가? 피로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상처 없이 깨끗한 몸이 만져졌습니다.
피로는 신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정말 과거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피로는 우진과 서연, 새어머니인 정씨 부인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차근차근 무너뜨리겠다. 그때 시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피로는 굳어지는 표정을 풀고 재빠르게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피로야, 안에 있느냐? 피로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진이로구나. 들어와라. 우진이 들어오자 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피로, 네가 가문 일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일세. 고맙다, 우진아. 네가 이렇게 내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내 너의 가장 친한 친우가 아닌가? 피로는 우진의 말에 가슴속 깊이 냉소했습니다. 우진이 저에게 어떤 표정으로 칼을 휘둘렀는지 지금도 생생하고 있었다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판을 짤 차례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네가 요즘 출자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피로는 검은 속내를 감추고 대답했지요. 최근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출자가 거래가 있는데 말이다. 우진은 바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네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 잘 알고 있다. 그런 네가 소개해주는 거라면 확실히 좋은 출자 거래겠지. 피로는 눈을 빛내는 우진을 보며 속으로 조소했지요.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저 탐욕적인 눈빛이 보였는지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내 한번 자리를 마련해보마. 피로와 우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오랜 친우답게 웃었습니다. 저 미소, 정말 가증스럽구나. 내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피로는 마음속 깊이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 법. 피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피로는 한 여종 한 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알아야, 거기 있느냐.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천민 출신이지만 총명함이 눈빛에서 번뜩였습니다. 아라는 비록 여종이었으나 남다른 지혜를 지닌 특별한 인물이었지요. 피로는 과거에 돌아오기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부르셨사옵니까? 이번에 네게 부탁할 일이 있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 신중하게 들어라. 피로는 아라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조력자가 필요했고 아라는 믿을 수 있는 아이였지요. 역시나 아라는 피로의 얘기를 듣고 총명한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우진 도련님의 약점을 파악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내 정혼녀 서연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라. 알겠사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모든 것을 파악해 오겠습니다. 아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양반들의 횡포에 가족을 잃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라는 여종으로 위장해 우진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과 기민함 덕분에 의심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요. 마치 구름이 달을 가리듯 아무도 아라의 목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과연 피로 도련님 말씀이 옳으셨구나. 김우진은 겉으로는 품행이 단정해 보이나 실제로는 더럽고 추잡한 자였어. 아라는 우진의 서재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노름장에서 진 빚을 증명하는 차용 문서,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관련 밀서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과 주고받은 연서까지 발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김우진이 저지른 더러운 뒤실은 더 차차 알아봐야겠어. 아라는 문서를 챙겨
피로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지요. 도련님, 조사 결과를 아뢰겠사옵니다. 아라는 피로에게 우진의 모든 악행과 약점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김우진 도령은 매달 정기적으로 노름장에 드나들며 이미 상당한 빚을 진 상태이옵니다. 또한 현감의 아들과 결탁하여 세금을 숨기는 일도 관여하고 있사옵니다. 서영과의 관계는 그것도 알아봤느냐? 아라는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은밀히 만나고 있었사옵니다. 피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확인하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벼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꾸나. 우진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널 불렀다. 무슨 소식인데 그리 기쁜 것이냐? 피로는 주변을 둘러본 후 우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동에서 올라온 큰 상인 하나가 있는데 공무를 크게 출자하자 하더군. 이익이 장차 엄청날 듯한데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서 말이야.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원래 욕심이 많았고 특히 큰 수익이 날 것 같은 출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또한 탐욕이라는 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사람을 현혹시키는 법이었지요. 얼마나 큰 규모인데 그러는 것이냐? 최소 은 1,000냥은 들어가야 하네. 은 1,000냥? 그래, 성공하면 3배는 건질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우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3배라고? 입가엔 웃음기가 걸려 있었지요. 피로는 우진의 반응에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내를 감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꾸며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 나 혼자서는 그 자본을 다 마련하기 어려워서 말이야. 혹시 우진 네가 나와 동업할 생각이 있는가? 동업이라. 나와 함께 뜻을 모아보면 어떻겠는가? 김우진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은 것이었지요. 좋네. 자본은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는가? 한 달 안에만 준비하면 된다네. 그런데 말일세. 혹시 보증도 서줄 수 있겠는가? 상대가 좀 더 확실한 담보를 원한다 하더군. 이것이 피로의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우진이 보증을 서게 되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우진에게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피로는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그 정도야 문제 없다네. 고맙네. 피로는 우진의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피로는 우진을 보며 우진이 무너져 내린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짜릿했지요. 피로는 부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피로는 우진을 나락에 빠뜨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도련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사옵니다. 가짜 토지 매매 문서도 준비되었느냐? 네, 완벽하옵니다. 또 도련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교묘한 허점을 만들어 놓았사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우진 도령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다. 곡물 가격 조작 준비는 어떻게 됐느냐? 미리 여러 곡물상들과 협의를 마쳤사옵니다.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혼란을 일으켜 우진 도령의 출자금이 묶이게 할 수 있사옵니다. 피로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고맙다. 아라는 볼을 붉히며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요. 피로야, 드디어 계약 문서를 작성하는 날이로구나. 모두 우진자네 덕분이네. 피로는 겉으로는 감사해야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여기 문서 보증인 나네.
우진 네 이름을 기재하면 그만이네. 알겠네. 우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숨겨진 교묘한 조항들은 모르고 말이지요. 출자가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보증인이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조항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얕잡아 보는 피로였지만 피로의 능력은 믿었지요. 피로는 여태껏 가문을 잘 지켜온 뛰어난 인재였지요. 그렇게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이상하다. 곡물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고 있다네. 안동에서 대량의 곡물이 풀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아에서 세금 정책을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구만. 곡물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지요. 피로는 미리 여러 상인들과 손을 잡고 시장 조작을 진행했습니다. 우진의 출자를 단숨에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 우진의 재산을 휩쓸어버릴 폭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우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 큰 절망감이 우진을 덮쳤지요. 출자금이 전부 날아갔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피로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피로는 곤란한 얼굴로 사죄의 말을 건넸지요. 미안하네. 우진 자네가 보증을 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 뭐라고?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았는가? 계약 문서 조항에 다 적혀 있는데 확인해 보지 않았나? 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진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의 돌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지요. 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겠네. 그때까지 기다려주게나. 피로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며 우진을 위로했습니다. 우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이후 우진은 출자 손실을 막기 위해 더욱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피로가 예상한 바였지요. 도련님, 김우진이 노름빚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로구나. 어떻게 하시겠사옵니까? 관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생각이다. 우진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현감의 아들을 이용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김우진은 이미 현감의 아들과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 이번엔 더 큰 거래를 제안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 피로의 계획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과 같았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모두 최종 승리를 위한 포석이었지요. 상대방은 그것도 모른 채 덧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피로는 서연을 무너뜨릴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피로는 꽃을 들고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낭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도련님,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서연은 어딘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우진과의 불륜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짓말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법입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요? 표정이 좋지 않소. 아, 아니옵니다.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피로는 서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행동했지요. 그럼 제가 좋은 약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사옵니다. 도련님. 서연은 피로의 다정함에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우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되었지요. 우진은 평소 다정하긴 했으나 화가 나면 포악하게 굴곤 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늘 다정하기만 했지요. 아, 그리고 혹시 우진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어? 서연은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거렸습니다. 우진 도련님 말씀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요즘 노름에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지요. 더 나쁜 소문도 있소. 우진이 관아일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소. 어떻게 그런 일이. 피로는 낯빛이 흐려지는 서연의 반응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마음엔 우진에 대한 의심이 점점 물들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관군들이 우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우진은 결국 잡혀가게 되었지요. 억울하옵니다. 우진은 세금 장부를 조작한 일에 대해 거짓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피로와 아라가 준비한 문서는 관아에 들어가 우진을 무력하게 만들었지요. 결국 우진은 모든 자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또한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유배를 가는 길, 우진은 평민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우진과 노름에 빠졌던 사내들은 뒤를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우진은 초라한 몰골로 한 걸음 힘겹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피로와 눈이 마주쳤지요. 우진은 피로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로야. 날 도와주거라. 내 이미 보증을 서서 반 이상 날라간 자산이 다 몰수당했.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거라. 우진은 피로의 말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네가 죄를 짓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죽음을 면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죄를 뇌우치며 살아가거라. 피로는 오열하는 우진을 두고 매섭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모든 것이 피로의 계획이었던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한때 당당했던 양반 우진은 비참한 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우진이 유배지에 간 후 피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피로의 다정함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 제가 도련님께 숨긴 일이 있사옵니다. 서연은 눈물을 떨구며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지요. 사실 저는 우진 도련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사옵니다. 도련님을 배신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젠 정말로 도련님을 진심으로 은혜하옵니다. 피로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낭자,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절 용서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물론이요. 나는 낭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소. 서연은 피로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이 피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우진과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한편 피로는 새어머니 염씨에 대한 복수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씨 마님의 친정조사가 완료되었사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정씨 마님의 친정이 외고와 내통한 기록이 있사옵니다. 외고와 내통? 피로는 경악한 채 손을 떨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수년 전 왜구들에게 조선의 군사정보를 팔아넘긴 일이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받지 않았사옵니다. 그 증거를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아라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찾았사옵니다. 정씨님의 친정 창고에 숨겨져 있던 밀서들을 확보하였사옵니다. 아라는 훔친 문서들을 피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가히 귀신 같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훌륭하다, 아라야. 피로는 진심으로 감탄하였습니다. 아라는 총명함도 놀랐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했지요. 네가 없었다면 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피로는 감동 어린 눈으로 아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느덧 피로에게 아라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지요. 며칠 후
우진에게 향했던 피바람은 이제 피로의 새어머니 정씨 부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로는 조정의 정씨 부인의 악행을 은밀히 제보하였습니다. 정씨 부인의 친정이 과거에 외구와 내통한 증자를 제보한 것이지요.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진 그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정씨를 체포하라. 정씨 부인은 관군에게 포악당한 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수모에 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지요. 정씨 부인은 끌려가면서 마당에 서 있는 피로를 발견했습니다. 피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관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야? 피로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새어머니, 진정하시옵소서. 무슨 까닭인지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일단 순순히 끌려가시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뭐라고? 정씨 부인은 피로의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설마 네가 한 짓이냐? 이제야 눈치채셨군요. 피로, 네가 왜 내게? 피로는 무릎 꿇고 앉은 정씨 부인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새어머니, 아니 당신이 내 아버지를 속여 뒤에서 재산을 가로채고 있단 건 진작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눈 감아주었지요. 비록 새어머니였지만 당신은 아버지가 선택한 여인이었으니까요. 죗값을 받으시지요.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감히... 이제 당신에게 걸맞는 자리로 가실 시간입니다. 그곳에선 사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씨 부인은 피로에게 정신없이 매달렸습니다. 피로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주거라. 하지만 피로는 정씨 부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관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제 한 명만 남았구나. 정씨 부인이 끌려간 후 닷새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로는 앞에 서 있는 아라에게 진심을 고했지요. 아라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옵니다. 피로는 아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라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 도련님께서 저를 단순한 여종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옵니다. 한 사람으로. 다른 양반들은 저를 그냥 도구로만 보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제 의견을 묻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지요. 피로는 아라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린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그리고 도련님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양반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제 아버지가 양반들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무고한 채로 죽임을 당하였사옵니다. 그때 저는 복수하고 싶었으나 힘이 없었사옵니다. 아라야, 하지만 지금은 도련님을 도와서 간접적으로나마 복수를 하고 있는 기분이옵니다. 피로는 아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고맙다, 아라야. 정말 고맙다. 도련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피로는 복수에만 몰두하던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아라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아물이 되듯 그의 차가운 마음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는 서연에 대한 복수가 끝나면 아라에게 마음을 고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연과 혼례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혼례식이 시작됐지요. 서연은 행복한 새 신부의 얼굴로 볼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로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혼례를 멈추겠습니다. 서연은 물론 하객들이 피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혼례는 진행될 수 없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피로를 바라보았지요. 여기 있는 이서연은 김우진과 간통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저와 정혼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웅성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일어섰으나 피로가 꺼낸 문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지요. 이것이 이서연과 김우진이 주고받은 연서들입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꽃이 시들어가듯 그녀의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피로 도련님, 저는 정말로 도련님을 사랑하옵니다. 과거의 일은 제가 잘못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진짜 이옵니다. 서연은 피로에게 달려가 절절히 매달렸습니다. 피로는 그런 서연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가증스럽구나.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다신 보고 싶지 않다. 피로는 오열하는 서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절망하며 자신에게 멀어져가는 피로에게 손을 뻗었지요. 한 달 후 피로는 모든 복수에 성공하였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승리했는데도 패배한 기분이었지요. 알아야, 내 마음이 어찌 이리 무거울까? 피로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냈지만 예상했던 만족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속이 쓰리고 아팠지요. 우진은 가산을 잃고 유배를 갔고 새어머니는 자결했다. 서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냔 말이냐. 도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평화 말이옵니다. 복수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사옵니다. 피로는 아라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복수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복수를 끝낸 지금 마음은 공허했지요. 처음엔 분노와 복수심 때문이었겠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사옵니다. 다른 것?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옵니다. 아라의 말에 피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였지요. 다음 날 피로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혼례식 이후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폐인처럼 지냈지요. 마치 꺾인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괴롭히려고 오신 것이옵니까? 아니, 내 낭자에게 사과하러 왔소. 서연은 놀란 듯 이 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잔혹했소. 비록 낭자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지금 낭자의 마음은 진실인 걸 알고 있소. 그걸 인정하겠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우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소. 대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사시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것이옵니까? 낭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요. 피로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자비가 더 큰 용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피로는 모든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큰 저택을 떠나 아라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기로 한 것이지요.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런 작은 집에서 사셔도 괜찮으신가요? 괜찮다. 오히려 이런 곳이 더 평화롭구나. 피로는 아라의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그녀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알아야 고맙다. 무엇이 고마우신가요? 복수의 눈이 멀었던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 말이다. 저야말로 감사하옵니다. 도련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피로와 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피로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라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우지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서연은 먼 지방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두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지요. 세상에는 복수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피로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와 아라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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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